최근 중국에서 북한이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의 병아리 계획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이 밝혀지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함경 남도를 포함한 4개 지역을 차지하며 동맹국인 러시아에겐 그토록 원하던 얼지 않는 항구인 함경 북도를 떼어주어 만족시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국과 미국에겐 쓸모가 없는 나머지 지역과 2천만 명의 인구를 떠안게 하며 가장 중요한 평양을 남쪽은 한국이 북쪽은 중국이 통치할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전혀 이득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은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해 7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며 한국에게 이 계획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미국을 설득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7기동 군단을 언급하자 한국을 협박하던 중국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제7기동 군단은 한국 육군이 자랑하는 아시아 최강의 군단으로 터무니없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으며 세계 3, 4위로 평가받는 중국 육군조차 모든 전력을 투입해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최강 7기동 군단의 중국에서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의 괴물같은 육군을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 1960년대부터 북한군은 수천 문의 포병이 서울을 노리는 대화력전과 수천 대의 전차로 휴전선을 돌파해 한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점령하는 재파식 전술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예산은 부족했지만 높은 출산율로 인구는 넘쳐났던 한국은 돈이 많이 드는 해군과 공군보단 북한에 맞서 똑같이 기갑과 포병을 주축으로 육군을 집중 양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진국으로 올라선 이후에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졌는데 그 결과물이 세계 3, 4위의 육군이었으며 그런 육군에서도 혼자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대가 바로 아시아 최강 제7기동 군단입니다. 소름 돋는 것은 모든 동남아 국가들의 육군이 연합해도 7기동 군단이 가볍게 압도할 정도인데요. 2000년대 이후 동남아가 나름 신흥 강호로 떠올랐으며 육군 위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생각하면 7기동 군단은 과장 좀 보태 국가를 넘어 한 대륙급의 전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냉전이 종식되며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군대를 축소했지만 전통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육군을 합쳐도 7기동 군단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7기동 군단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의 육군과 맞붙어도 승리를 바라긴 어렵지만 그들에게 전멸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7기동 군단의 경례 구호는 충성과 필승, 단결을 사용하는 다른 부대와는 달리 바로 북진인데요. 유사시 북한의 남침이 발발하면 해당 주둔지를 방어하며 지역을 사수하는 다른 부대와는 달리 7기동 군단은 무조건 앞만 보고 북한으로 진군하는 유일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7기동 군단은 세계 최강의 전차인 K2를 필두로 다수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했기 때문에 1, 2세대의 구식 전차가 주력인 북한 육군의 기갑 전력을 혼자서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포병 전력 또한 세계 최강급 자주포인 K9을 필두로 축구장 3개의 범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천무대한장 로켓을 보유해 그야말로 격이 다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전의 제왕이며 육상 병기의 사신인 아파치가 바로 7기동 군단의 전력인데요. 심지어 한국 육군은 추가 도입을 진행해 무려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할 것을 천명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7기동 군단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의 군단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휴전 이후 중국은 북한에게 비대한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오기 전까지 한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1960, 70년대 기준으론 확실히 위협적인 북한 육군이었지만 현 시점에선 박물관 수준의 무기를 아직도 운용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한데요. 당연히 아시아 최강이며 국가를 넘어 대륙급 전력을 자랑하는 7기동 군단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으며 이들의 본래 목적인 한국군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한반도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걸고 대적할 7기동 군단의 주적은 70년 전 한반도를 분단시켰으며 이번에도 전쟁이 벌어지면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중국군인데요. 중국군은 넓은 영토로 인한 전장 환경으로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자국의 육해 공군을 5개의 정구로 나뉘어 같이 통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를 담당하는 북부 정구는 중국의 대항마인 인도를 담당하는 서부 정구와 함께 중국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힙니다. 당연히 한국 육군 최강의 창이 제7기동 군단이라면
중국 육군은 북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즉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해 한국군이 북진 통일을 위해 북한 영토로 진입했을 때 중국이 소극적이든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든 간에 반드시 7기동 군단과 맞붙을 부대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북부 정부마저 제7기동 군단을 상대로 단독으로는 북한의 사수는커녕 그들의 진격을 막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전멸을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육군의 최신 전차인 995은 평범한 3세대 전차지만 화력이 매우 빈약해 자신의 주포를 막아낼 정도로 금강불개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K2를 절대 격파할 수 없습니다. 중국군으로서는 최근 전투까지 벌인 인도의 존재 때문에 서부 정부를 동원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당연히 7기동 군단이 이끄는 한국군의 북진 통일을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는 모습을 패배자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7기동 군단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국의 야욕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70년 동안 이어진 분단이라는 비극에 마침표를 찍을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